이 정도면 우리 정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도 정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지난해 이미 출생 신고는 됐지만 입학을 하지 않은 아이들을 경찰청에 조사한 적이 있었고 당시 문제 부모들이 잡힌 후 이를 고치겠다고 분명히 정부는 강조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전남주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유령 아동 도대체 어디서 구멍이 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 감사원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때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조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지난 2015년부터 22년까지였죠. 네.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비형간염 백신과 같은 필수 접종을 해야 합니다. 네네. 이때 임시 신생아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들 중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천여 명이었고 외국인을 제외한 2,236명을 조사한 겁니다. 네. 단 1%만 조사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됐는지는 현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잠깐만요. 백신 접종이면은 질병관리청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은 신생아 필수 접종 비용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아갑니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인 질병청이 이를 알아서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네. 필수 예방 접종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해서 상시 검사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있는데요. 네. 이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 여기에 임시 번호에는 산모의 정보를 담지 않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도록 강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네, 출생 신고 의무는 현재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네네. 어겨도 과태료 5만 원에 불과하고요. 형사처벌 대상도 아닙니다. 이 설령 부모에 대한 처벌 기준을 높인다고 해도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는데요. 네. 여야, 정부 모두 대체로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4월 정부가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부담과 책임 소재 때문입니다. 이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성명을 통해서 아동 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오늘 복지부가 긴급 브리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를 통하여 부모 등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아동의 안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네,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인 출생통보제는 현재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정부는 오는 7월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태어난 아기들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전남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